또 김민석 총리와 이게 또 갈등 아닌 갈등이네요. 우리가 항상 갈등은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갈등은 없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언급 안 하고 서로 지나가면 될 일 같긴 한데 지금 김원준 씨가 이제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오셨잖아요. 이걸 보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김 총리가 사실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뭐 발언이 단순한 논평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김민석 총리를 약간 깎아내 자기 아래로 본다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육성 주자? 약간 육성을 해야 될 정치인이라고 약간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정치의 역사를 보면 육성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닌 아니 걸로 그러니까 알고 그 김민석 총리가 나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나이도 있는데 나이인데 8학번 워낙 어릴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DJ 8학번인가 되는데 예, 그 외모에 비해 요즘 외모도 늦긴 늙으셨던데 아 왜? 왜? 아니 나이가 드셨잖아요. 맞아요. 나이 네. 지금 나이가 60 한참 넘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 총리에 대해서 약간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조금 아래다라는 어떤 물론 이제 지휘 산업은 당연히 아래인데 어떤 김어준 씨가 평가를 하기에는 뭐 후발주자 아니냐, 뭐 세자책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너무 지나친 정치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김민석 총리를 굉장히 견제하고 나중에 당권 경쟁에 염두를 두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행정가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거야 되는데 본인이 드러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한다면서 거의 콘서트 같이 북콘서트를 맞아요. 국가 돈으로 열어가지고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총리다운 행보를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당권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뭐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식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어떤 이렇게 이 후발 주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가 외교 활동은 했지만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수차례 50일 만에 또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거나 주로 주요국은 대통령이 하지 국무총리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내리니까 강경화 대사가 또 바로 게이트에서 영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봐봐요. 네. 비서실장은 원래 비서예요. 네. 그림자잖아요. 네. 근데 비서실장이 해외에 더 많이 나가. 아니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뭐 방산수주 이런 거는 다 그 강훈식 실장이 발표해요. 이번에 이란에서 원유 뭐 긴급 비축유 발행한다는 것도 강훈식 실장이 발표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주자들을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중에게 어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네. 무슨 문제냐? 안 떠. 누가요? 둘 다. 아. 안 뜨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아니 갤럽 여론조사 이런 거 봐봐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핍박을 받고 있는 조국 대표보다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김어준 씨가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돌려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는 어차피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영속적으로 영향력을 그렇죠. 미칠 수 있는 권력인가? 하여튼 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논란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유독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 간에 왜 이렇게 계속 뭐 티격태격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김어준 씨와 정청래가 한 팀이고 이번 8월 말에 있을 어떤 그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김어준 씨가 굳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뭐가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김어준 씨를 음모론자로 지금
규정을 지었잖아요. 맞나요? 규정 짓진 않았어요. 아, 음모론자로 규정 짓진 않았고 그러면 음모- 그 장인수 예. 기자가 예. 좀 이렇게 택도 없는 얘기했다 뭐 예. 이렇게만 판단을 아니 하고 있는 우리 김민석 총리는 그랬거든요. 네. 언론이 무협지 공장은 아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의 영역 어떻게 보면 이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뭐 낙곰수나 이럴 때 보면은 그 정치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해석하고 그걸 많이 알리고 근데 여론을 만들고 했던 그 특징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그걸 또 알리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해석이 방대해요. 아, 네, 저는 그렇게 근데 판단하거든요. 왜 이제까지- 이게 그냥 담백하게 네. 아, 외국 그냥 일을 하러 갔나 보다 하면 네. 되고 왜냐면 가가지고 뭐 폴라 뭐 이번 종교 고문 만나고 그다음에 네. 무슨 월드뱅크 그 네. 대표도 네. 만나고 네. AI 관련된 네. 허브도 막 하고 막 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총리가 해야 될 일이랑 프로토콜이 외교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가시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던가 이런 외교의 격과 그런 절차와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총리급에서 만나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총리가 가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게 만약에 또 특보로 임명을 했다 대통령이 그럼 특보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유독 정치적인 해석으로 좀 더 돋보여지는 게 사실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도 갔을 때 난 일하고 하는데 왜 이걸 뭐 차기 주자 육성을 생각하지라고 생각해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지난번 그 대통령 외교 갔었을 때 총리가 국무회 했니 안 했니 갖고 또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김어준 씨가 예. 그게 또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중첩이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총리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2인자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제 수반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행정부의 2인자께서 예. 그 본인의 일을 역할을 하신 거고 잘하고 계시고 예. 대통령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 총리 일 잘한다. 예.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김어준 씨가 무슨 해석을 하든 말든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굳이 걷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냥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 대표가 로망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 이런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들었는데. 당 대표는 우리 네. 모든 당원들 네. 그러니까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당 대표 다 하고 싶어요. 저도 로망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임세연 그러면 하나 써 야욕을 드러냈어. 야욕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보내야 되겠네. 바로 임세연 컷오프다. 바로 컷오프.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 이렇게 하면 아니 되겠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그런 게 로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당장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이란 말을 이제까지 제가 그렇죠. 국무총리 워딩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질문이 네. 약간 그렇게 뽑아내려고 약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계속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나는 국무총리로서 새벽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대로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네, 맞지? 네. 이게 당 대표를 포석해 두고 네. 차기 육성이고 네. 넥스트 뭐 주자 만든 거고 이거 지금 대통령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뭐 아니 근데 대통령. 김원준 씨가 유독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민석 누구야 총리가 아니 뭐 비서실장이 우리 네. 강원식 실장. 강원식 실장의 강원식도 진짜 많이 해외 가시더라고요 일하러 많이 원래 또 워낙 성실한 걸로 알고 역할을 계시니까. 또 역할을 예. 주어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행보에 대한 해석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 요 그렇죠. 그냥 전당대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저격을 받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이번에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이 김어준 씨랑 맞붙은 게 3라운드째잖아요. 네. 1라운드 아니 1라운드가 이제 여론조사. 네. 나 빼달라. 알아서 할게. 어. 2라운드가 이란 사태 때 대통령 없으니까 뭐 돌아가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김어준 씨가 2라운드가 있었어. 근데 3라운드예요 지금. 근데 2라운드 때 있죠.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볼 때 저격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을 가 있는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터졌고 그때 김민석 총리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김어준 씨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거든요. 그때 김민석 총리가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번에 공격이 또 들어온 거잖아. 3라운드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맞대응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니 무슨 무협지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어준을 무협지를 쓰는 그렇게 만화가로 이제 단정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격화시킨 거예요. 그 민주당 진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터졌냐를 봐야 돼요. 뭐가 터졌냐?
결국 공소시효서 거래설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김어준 씨는 정청래 대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참에 김어준 씨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머지 반청계, 반 김어준계를 내가 확실하게 잡고 8월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협지라는 공격을 한 거죠. 저는 앞으로 김어준 씨랑은 김민석 총리가 더 불꽃 튀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봐요. 아마 이제 대응 안 할 겁니다. 대응 안 할까요? 총리는 행정부 인자가 일일이 거의 대응합니까? 지지율이 올라야지 대응을 안 하죠. 아니 대응은 안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예전같이 국정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뉴스공장 가서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출연해가지고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점은 좀 마음에 드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어떤 고위직 공무원이 어떤 특정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국정 상황을 설명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KBS라는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죠. 공영방송이 있는데 굳이 저는 안 보거든요. 그 유튜브들을 전부 다 안 보는데 나 같은 국민들은 이제 다른 매체의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민심의 척도라고 하시니까.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예요. 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아침에는 안 가시겠구나. 일단 그냥 일반 공영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면 더 좀 좋지 아니, 않을까. 저 본론 다시 돌아오면 저는 민주당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 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맨날 국민의힘 향해서 뭐 극우 유튜버랑 결별해라, 음모론자 맨날 얘기하면서 입만 열면 민주당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본인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어준 씨가 얼마나 음모론의 대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쓸모가 좋은 거예요. 활용도가 좋은 거죠. 음모론을 막 정부를 향해서 설파를 해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여당이 됐고 민주당이 더 큰 문제는 이 뉴스공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무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가입이 됐어요. 언론사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또 본인들이 과거에는 언론개혁을 얘기했는데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결자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